위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위 튼튼하죠? 희경 씨 뭐 다른 뭐 없죠? 소화 잘 되죠? 네.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제가 매운 음식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엽기적으로 매운 떡볶이라든지 매운 닭발 이런 걸 먹어도 너무 맛있게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요즘에는 먹으면 이동 경로가 느껴져요. 식도를 타고 내려가고 있구나. 지금 위에 있구나. 근데 한동안 꽤 오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윗쓰림이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나 봐요. 네. 근데 우리가 참 맵고 짜고 막 이런 음식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몽골, 일본에 이어서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어머.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미국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몽골, 일본,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인종적인, 약간 체질적인 부분 분명히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의 또 특별한 게 좀 있죠.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음식 중에 국물 음식 되게 많잖아요. 맛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맵고 짭짤한 그런 국물 음식을 많이 드신다던가. 아니면은 젓갈류처럼 이렇게 염장되어 있는 소금으로 이렇게 절인 그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위암 발병률이 좀 높은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우리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이제 나오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찌개 먹을 때 냄비 가운데 하나 두고선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녁에 또 우리 회식할 때 고기 불판에 구워 먹고 나면 거기 또 볶음밥을 또 이렇게 구워서 볶아서 먹으면 아주 숟가락 같이 먹어. 맞아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같이 이렇게 한 그 냄비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같이 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이 위에 서식하면서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균들이 서로 발병되고 또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이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 높은 위암 발병률의 하나의 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헬리코박터균 말씀하셨는데 건강검진 할 때 보면 헬리코박터균 검사 요즘에 꼭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뭡니까? 네, 사실 위에 기생하고 있는 세균의 한 종류인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좀 특이한 게 우리 위점막은 강력한 위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균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위 점막과 이 점액 사이에 기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이 균에 감염이 된다라고 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 20% 정도만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제 위염이나 아니면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나 좀 테스트를 한다거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증상이 별로 없는 감염이라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벽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거든요. 이런 염증이 만성화가 되면 나중에는 위암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헬리코박터 감염을 위암의 1군, 발암 요인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 봄볕도 너무 좋고 날씨 좋잖아요. 네. 요즘과 같은 봄철에 이 위와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외식을 할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각종 가족 행사가 또 많이 열리기 때문에 뭐 맵고 좀 짜고 좀 자극적인 음식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도 많이 생기고 위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요즘과 같은 봄철에 이 위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위 건강에 빨간불 들어와선 안 되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위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 보기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위가 하는 일입니다. 양기호 선생님, 위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죠? 예, 위는 우리가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 먼저 위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는 말 그대로 식도와 십이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위치에 딱 해부학적으로 놓여 있죠.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명치 끝이라고 부르는 오목가슴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운데 갈비뼈가 만나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이 부분, 정확한 이름은 이제 심화부라고 하는데 이 심화부 위치에 위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공복 시에 보통 자기 주먹 한 2개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가 하는 일로 넘어가는데요. 자, 위가 하는 일은 크게 2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위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예, 약간 좀 의아하시죠? 네. 우리가 뭐 위하면 대표적인 소화기 장기이고 네. 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과 물을 먹을 때 이 음식의 물이 뭐 아무리 깨끗하게 조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멸균된 상태의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유해 물질이나 또 세균 바이러스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섞여서 들어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입과 식도를 통해 내려올 때만 해도 큰 저항 없이 잘 내려오다가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위에서 처음으로 이 싸움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위가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위가 걔들하고 싸우느냐? 자, 위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위산이라고 하는 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 위산은 산도, 이제 pH라고 많이 부르는 이 산성도가 1에서 2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산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못 같은 그런 금속 물질도 오래 놔두게 되면 서서히 녹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산인데요. 이런 산 물질을 가지고선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나쁜 물질이나 나쁜 미생물들을 대부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위는 이런 강력한 살균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 이 위가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너무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 밖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위가 하는 일 두 번째는 바로 소화 기능인데요. 우리가 위와 장을 소화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위는 식도에서 넘어온 음식물을 잘 보관을 하면서 이 단계에서 적절한 크기로 음식물을 분해하고 또 일부의 영양소를 더 작게 쪼개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위로 들어온 음식물은 위산을 먼저 만나게 되니까 적절한 사이즈로 위산을 좀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위산 안에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넘어갈 때 음식물의 각종 영양 성분들이 좀 더 쉽게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호르몬들도 이런 위의 작용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호르몬은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위산의 분비를 조절하고 위의 운동 여부를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그렐린이 많이 나오면 배가 고프니까 더 많이 먹어야 돼라고 위에서 보내는 사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은 사실 위에 그 음식물의 양이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는 한 40분에서 수시간 정도 후에 잘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소장으로 넘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아침 봄 소풍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진짜 저희 한 1차, 2차, 3차 계속 가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1차에서 배를 진짜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네. 2차에 가면 또 그 디저트가 또 들어가. 맞아. 디저트로 또 속을 달랬으면 3차는 또 음식으로 가. 그럼 이거를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반복하다 보면 도대체 나의 위는 얼마나 거야라는 이 방대한 음식량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 사이즈 궁금하시죠? 진짜 어디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선생님? 위 사이즈가 이 사람 체중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에서는 한 50ml 정도의 안쪽 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밥 먹을 때 남성인 경우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는데 한 1.4리터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여성인 경우에 한 1.2리터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네. 위가 진짜 많이 늘어나면 한 4리터 정도까지 우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를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너튜브에서 먹방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쯔양님 같은 경우에 네. 뭐 라면 20봉지 정도 가볍게 해치우잖아요. 그게 네.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쯔양님의 이게 위 내시경을 했던 프로를 봤는데 그걸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위 용적이 한 30-40% 정도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쩐지. 그렇게 사람에 따라 조금 더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원래 뭐 크시거나 음식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 특이하게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본인은 노력한 게 아닌데 위가 어떤 상황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갑자기 발생한 이 상복부 통증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토 때문에 제 외래에 오셨던 환자분 2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계속 토하시는 바람에 하루 정도를 거의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네. 그럼 못 드신 상태니까 한번 그럼 내시경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내시경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들어갔더니 밥이 그대로 고여 있는 거예요. 어머, 위 안에.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보시면은 그 12장 저기 지금 CT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은 정상 크기의 위 보면 굉장히 약간 작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늘어난 위가 CT를 찍었더니 저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내시경으로 봤더니 12장에 궤양이 생기면서 그분이 붓고 이 내강이 좁아져서 음식이 다 못 빠져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위가 굉장히 늘어난 거를 어머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